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60 이후의 삶, 정말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0세 이후 삶이 급격히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득, 학력, 자녀 수, 재산, 건강과 상관없이 무너지는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지고 버티는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버팁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부부가 함께 계시고, 지금은 돈도 있고, 지금은 할 일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60세 이후 무너지는 사람들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본인이 멀쩡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있어서 괜찮아. 나는 연금이 있어서 괜찮아. 나는 집도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시니어를 만나본 결과 삶이 무너진 분들의 90%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았던 게 아니라 위험 신호를 못 봤던 것뿐입니다. 제가 정리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60세 이후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배경이 달라도 딱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축이 단 하나뿐이었다. 관계는 많았지만 연결은 없었다. 변화를 두려워해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실제 3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3가지가 어떤 비극을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삶의 축이 하나였던 남자, 68세 박조현 씨. 68세 박조현 씨는 평생 회사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 한 직무, 한 루틴. 자식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빠는 회사가 전부다. 퇴직식 날 축하 인사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날 박조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지만 퇴직 후 1달 만에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점심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보고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직 회사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사라는 축이 사라지자 인생 전체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3개월 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떠돌다가 밤에야 잠듭니다. 1년이 지나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삶의 축이 하나인 사람은 그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 인생이 무너집니다. 관계는 많았지만 연결이 없었던 여인, 71세 최영선 씨. 71세 최영선 씨는 아주 사교적인 분이었습니다. 단톡방 7개, 모임 4개, 봉사 2개. 항상 바쁘고 외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단톡방엔 힘내세요라는 말만 수십 개. 하지만 직접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한 명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지 서로 삶을 맡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든 웃고 떠들 수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관계의 수는 많았지만 연결의 깊이는 0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6개월 뒤 최영선 씨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그대로였지만 연결이 없자 하루 종일 연락 한 통 없이 침묵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많은데 익숙했지 사람과 연결되는 법은 몰랐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남자,
73세 유정근 씨. 73세 유정근 씨는 평생 같은 집,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병원이 멀고 시장도 멀고 계단이 가파른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지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괜찮아. 난 여기 익숙해. 건강검진? 괜찮다니까. 이사? 귀찮아. 새로운 모임? 나하고는 안 맞아. 운동? 이 나이에 뭘? 그는 모든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3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뒤로 떨어진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10년이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사실 철학 심리학에서 이미 예견한 문제들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즉, 세계가 줄어들면 존재도 줄어듭니다. 퇴직 후 갑자기 세계가 집 병원마트로 축소되면 삶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친다. 모임은 많은데 연결은 없는 관계는 내면을 더욱 비워버립니다. 융의 말처럼 60 이후에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환경이 바뀌는 순간 삶이 흔들립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우울증면 영역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의 조기 사망 위험은 50% 증가합니다. 담배 15개 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 이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10가지 기준을 관리합니다. 첫째, 최소 2개의 삶의 축을 가진다. 직장 취미, 가족 공동체, 집 배움, 적어도 2가지 축이 있어야 하나가 무너져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챙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서로의 삶을 실제로 나누는 관계. 그게 단 한 명만 있어도 고립은 오지 않습니다. 셋째, 이동성을 확보한다. 지금은 걸을 수 있어도 10년 뒤엔 다릅니다. 지하철 병원 시장까지의 거리, 2층 이하 거주, 계단, 엘리베이터 모두 실제로 걸어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손과 몸을 쓰는 활동을 유지한다. 목공, 요리, 정원, 그림, 뜨개질. 손을 쓰면 뇌가 늙지 않습니다. 다섯째, 매일 외부 자극을 받는다. 집 마이너스 마트 마이너스 집 반복은 삶을 멈추게 만듭니다. 공원 10분 산책, 카페 20분 앉아있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일주일에 한 명과 대화한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 뇌는 인간의 목소리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7번째,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평생교육, 온라인 강의, 독서 모임. 뇌는 80세에도 새로 연결을 만듭니다. 8번째, 집을 안전기지로 바꾼다. 정리, 조명, 미끄럼 방지, 자신만의 편안한 구석 공간 만들기. 집은 감옥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9번째, 변화를 미루지 않는 습관을 만든다. 연락해야 할 사람 지금 연락. 가야 할 병원 이번 주. 하고 싶은 일 다음 주. 미루는 습관은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10번째, 돈을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한다. 나이 들수록 돈은 주는 게 아니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쓰는 연습. 이게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영상 끝나고 딱 하나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취약한 축이 무엇인지 종이에 딱 한 줄로 적어보세요. 관계인가? 건강인가? 집인가? 이동성인가? 배움인가? 돈인가? 생활 루틴인가?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쓰세요. 예.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전화해보기, 병원 정기검진 예약하기, 아침 산책 10분 시작하기, 오래 연락 안 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10가지 중 한 개만 해도 삶은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네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고 공감이 안 되셨다면 아니요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기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번호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1번, 3번, 5번. 숫자 하나만 남겨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60 이후 삶은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구조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삶은 나이가 아니라 방향이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하신 순간 여러분의 방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